T1과 앞라인 든든한 사이언을 이용해서 과감한 이니시를 열겠다는 하나생명의 조합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그쵸. 그런 맥락에서 T1은 바텀 쪽에서 소라카 같은 챔피언이 유지력도 유지력이지만 나중에 이제 중후반 때 기대치가 있는 서포터잖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징크스와 소라카가 조금 스타트가 늦게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 구간을 요네 대 카사딘의 요네의 라인전으로 좀 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편의 그 카드에 맞서는 그 몇 개의 챔피언들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와 2세트 양상들이 좀 묘한 게 몇 개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생명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금 두근두근해요. 그렇죠. 실제로 선수들도 정말 마음이 떨리면서도 긴장되면서도 막 흥분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대를 많이 가졌던 분들이 보셨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중요한 자리니까. 네. 네. 그렇죠. 파트너가 또 징크스라서 조금 부담됐을 거고요. 바이퍼 선수의 캐리력. 뭐 일단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T1의 5연승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하나생명 e스포츠가 3연패를 끊어내는 그것도 T1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저력을 만들어냈던 2세트를 보였던 하나생명 e스포츠가 불러주냐. 그리고 지금 2세트 1결을 맞은 T1이 레드 진영에서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3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와 T1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저는 이번 뱀픽에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예. 일단 교환하겠죠. 비교환. 1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T1의 조합에서 바텀 라인전의 핵심은 사실 캐리아 선수였었고 구마유시 선수는 뭔가 후반 캐리보다는 이 라인전을 끌고 가는 픽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판은 앞선 경기의 여파인지 후반 캐리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 징크스를 꺼내 들었고요. 그만큼 구마유시 선수가 뭔가 성장을 바탕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뱀픽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긴 했어도 초반 주도권에 좀 포커스를 준 거는 비슷비슷했는데 그렇죠. 이번 경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하나생명도 만약에 바텀 쪽에서 좀 드레이븐 딩거로 때려놓는 구도가 나올 수만 있다면 카사딘이 편해질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거니까 바텀 쪽에서 힘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묵직한 팀이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나생명 e스포츠가 2세트에서 대T1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바로 이제 피드백이 나선 T1이 되겠는데, 자, 기세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이 하나생명 e스포츠를 상대로 해서 T1의 듀오는 바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징크스 소라카를 말이죠. 실제로 드레이븐을 상대로 진을 하게 되면 뭔가 버티는 느낌이라면 징크스는 같이 맞상대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초반 1, 2렙은 힘들어도 레벨이 뜰수록 징크스가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뭐 월드 파이널 MVP를 차지해 있었던 그 킹겐의 오른이 어떤 타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맛볼 수 있었는데 기세를 한번 끌어올린 킹겐 이번에는 사이언 선택. 네. 세 번째 챔피언을 냈네요. 이게 또 정말. 스택이 막 쌓여가네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 전에 나왔는데 예. 실제 경기에서는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자, 마오카이를 골랐는데 상대가 카사딘 고르면 이레리나 요네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물론 카사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글러가 이제 세주아니 같은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카사딘이 요네에게 맞을 때도 좀 덜 맞긴 할 겁니다. 바텀 쪽 압박 세게 들어옵니다. 전판 클리드는 캠프를 좀 스킵하고 왔기 때문에 스틸을 안 당했다면 이번 판은 3캠을 먹고 온 오너라서 압박을 좀 받기는 해요. 대신에 미드가 페이커 선수가 푸시 중이라 저 압박을 크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끌리다 보면은 아군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봐주고 확실하게 먹겠다는 생각 자, 나오는 블레이드 가라는 거죠. 한번 저지하는 고치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강타가 근데 있어서 예. 자, 여기서 강타를 쓰게 만들고 아랫바에게서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좋고요. 자, 클리도 상당히 이제 폼을 끌어올리는 여러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자, 좀 킹겐과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그 상태가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등장했었죠. 그쵸?
사실 이쪽 구도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한 번 더. 입장이 좀 반대가 됐죠. 전판하고 버텨내야 되는 테크닉은 오너. 좋았는데 일단 밀려나는 건 비슷합니다. 캐리가 빨리 올라왔어요. 강타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전멸이라도 한번 뽑아볼 생각으로 보이긴 하는데 계속 같이 때립니다. 네. 친구가 속박. 걸렸고 속박까지 이러면 결국, 괜히 위험인데 버서스는 앞서 있. 결국 뒤로 탈출. 아우 아, 징크스가 진짜. 먹었어요. 아니 너보다 묘목수는 앞서 있다라는 느낌으로 사라진 묘목하고 같이 네. 아니, 네, 그게 없었으면 딜이 좀 모자랐었는데 근데 실제로 클리드 선수도 그거 생각해서 딜 모자르다라고 생각하고 전멸을 좀 늦게 누른 거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돼서 좀 초반에 좀 방어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징크스 입에 들어간 것도 치명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판하고 완전 반대 상황이었거든요. 아래쪽 바텀이 버텨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킬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리고 상대편의 카사딘을 보고 뽑았던 페이커 요네가 이제 미드 지역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탑쪽으로 견제구. 사이온이 라인을 크게 밀어 넣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너가 있는 위치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왔었던 킹겐 그리고 확실한 정보를 얻고 클리드가 향하는 길은 이 드래곤 둥지 쪽입니다. 이게 템포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전판 같은 느낌으로 용을 좀 빠른 타이밍에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죠. 와드에 보였죠. 심지어 미드는 카사딘데 요네예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직 3레벨이라 이게 치다가 걸리면은 좀 이러면 손해가 좀 네. 있을 텐데요. 잘못하면 역으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퍼와 라이프도 올라왔는데요. 징크스 아, 싸움 전에. 페이커도 자리 잡고 있고 오너와 네. 캐리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구마유시도 왔어요. 먼저 들어가고 어그로 피코. 이거를 에리스를 먹었고요. 버터 그러면 요네 살아갔고요. 밀려났고요. 뒤쪽 밀어냈는데요. 약간 빨려 들어오는 구도가 돼서 반격이 잘 됐는데요. 오유 오늘 밀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먹었습니다. 네. 좀 많이 위험해 보이긴 했는데 네. 들어오는 상대를 견제를 나름 잘 했고 먹었으니까 득점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중간에 과정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용을 먹는데 성공했으니까. 와 이게 사실 오너가 그냥 스킬도 빠졌고 밀려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좀 객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랬는데 침묵 먹고 그리고 아래에서 묘목이 맞고. 와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구마유시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전멸로 넘어가도 요네에게 잡힐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주고 모습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위험도가 상당했습니다만 하나생명 e스포츠의 집중력이 드래곤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첫 번째는 바로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약간 어색한 장면도 있긴 했지만 결국 네. 그거인 것 같아요. 클리드 입장에서는 내가 앨리스를 가져온 만큼 철저하게 주도적인 게임을 해야 된다. 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드가 카사딘인데도 용을 먹었다고도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반면에 T1 입장에서도 드레이븐을 상대할 때 징크스가 레벨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마유 선수가 좀 푸시라인도 좀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탑쪽 탑도 요즘 워낙 그 상태만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상태 아니면 탱커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리그를 봐도 그냥 간혹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서로 라인전 자체는 큰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또 워낙에 다재다능해서 그 부분 그쵸?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상태도 뭔가 옆으로도 넓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중에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너가 바텀 지역 근처로 내려오는군요. 이게 지금 아래쪽이 열심히 딜교를 주고받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찌됐건 초반 라인전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풀린 T1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마치 전 경기에서 이제 6넷 이 맞았고요. 어이구, 순간 살려들- 뒤에 살려들면. 맞으면서 빠지고 있긴 한데 바이퍼가 먼저 궁기 한번 긁어줬고요. 네. 그래도 뭐 체력 관리가 아예 안 된 건 아니었으니까 소라카가 회복도 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소라카가 Q 맞출 때마다 이 피 차는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리드가 뒤쪽에 와 있는 걸 한번 지켜보면서 약간 벽에 붙어서 움직였습니다. 사이온 괜히 변칙적인 움직임. 자 한번 이게 드레이븐 킬 먹여주는데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 두둥 하면서 시야가 있긴. 이게 실제로 지금 소라카가 집에 간 상황? 자 저기 뭐가 시작했죠? 달려와요. 뭐가 달려와요. 근데 차가 미리 보였어요. 차는 원거리라서 일단 데뷔는 근데 됐는데 그냥 이게 구겨 길이- 넣으면 전멸 해봤어. 드레이븐에게 예, 그래도 젠타가 가격도 뭐 좋아요. 어쨌든 카사디 킬도 좋습니다. 야 하나 아니 이게 킹겐이 탱커 잡으니까
영향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이게 약간 우리 스타일은 이런 거다? 이걸 감을 잡은 걸까요? 뭐 시동 거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지금은 뭐 신나게 걸고 있어요. 이것도 바텀 로밍 이후에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니까 라인 자체에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약진 도약을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릿한 바텀 쪽의 킬이 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령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T1이고요. 너희 궁극기 쓰고 왔으니까 이 전령은 우리 주는 거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T1이 전령을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것도 신기한 장면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먹어야 되는 전령이었고 잘 챙겨갑니다. 네. 그리고 제우스는 탑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밀어놨었던 킥인. 자, 다음 드래곤까지는 한 1분입니다. 빠르게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드레이븐 킬이 아쉽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카사딘 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카사딘도 그리고 뭔가 요네에다가 추가적으로 정글러 견제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걸 못 버티는 건데 예. 요네랑 그냥 1대1로만 게임이 흘러가면 카사딘이 요즘 저렇게 하위 아이템도 든든한 편이라서 나름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추가됐었던 그 힘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지역에 합류와 더불어 스킬을 얻어냈었던 좋은 수합도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텀 구마유샤 캐리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클리드가 원거리에서 새끼거미를 던지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마오카이 내려오는군요. 페이커도 근처 대기. 어떻게든 바텀 쪽에 서로 힘을 주고 싶어하는 양 팀이라고 보시면 좋고 딩거 6렙 찍었네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멀리 가진 않고 있습니다. 탑 쪽 제우스와 킹겐의 위치가 좀 재밌는데요. 철거. 네. 탱커 치고 날랜 그렇죠. 그 상태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네요. 역시 발로림이 상당히 좋은 제우스인데, 이번 두 번째 용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템포를 올리고 싶어하는 하나생명과 좀 끊으려 하는 T1. 근데 이게 T1 입장에서 징크스가 전멸이 없는 타이밍은 애매하게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럴 때 이제 좀 깊게 나갔다가 실점하면 게임이 걷잡을 수 없는 거라 네. 좀 신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궁극기를 소모했으면 이러면 이러면은 빠졌고요. 전멸도 썼고 드래곤 쪽으로 사리를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네 손패도 다 빠졌으니까 이 용은 하나생명이 선을 그어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손패가 빠지면 미드푸시의 힘이 쭉 빠지죠. 그냥은 못 죽겠다. 인데 근데 이게 안 주고 치고 나가기엔 궁극기가 없어. 그러니까 눈치는 보고 있는데 막상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못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이구, 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하나의 드래곤은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야, 용 2개 스택 무난하게 쌓았고 카사딘 키우는데 성공하고 있고 이러면 드레이븐 스택만 좀 터뜨리면 기분 좋은 하나생명. 야, 그러면 진짜 굉음이 들리겠는데요, 하나생명 쪽에서는요. 그러면 탑에서 끌고 가요. 탑 쪽에서 너 한번 갔다 이게- 왔으니까 단단한 상황이라 네, 갔다 왔으니까 왜? 뭐 근데 네. 킹게는 주도권을 좀 잡고 싶을 거예요. 제우스 입장에서는 이 킹겐이 바텀 들렸다 왔는데 내가 뭔가 안 해주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바텀 지역에는 거의 뭐 거미 서식지처럼 클레이드가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포탑골드 최대한 뜯어주는 요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쌓아나가고 있는데 하나생명도 현재 시점에서 뭐가 팀에게 중요한지를 플레이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용 있고 카사딘 있다. 반대쪽은 징크스 잘 키우고 있다. 전령도 들고 있고요. 자, 이러면 결국 이제 T1은 미드 쪽에 일단 전령 풀었습니다. 라이프도 미드로 와 있고요. 일단 박는 거 자체는 무리가 없어 보이죠. 슬쩍 치고 와서 골드. 근데 안 들어갔나요? 아, 충분하게 맛을 봤다? 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하나생명 e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쪽 다 서로 입장 자체는 이렇게 반반 느낌은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탑쪽에서 할 말이 있는 와중에 하나생명이 지금 이용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변수를 이제 드레이븐이라던가 뭐 딩거 같은 좀 이 초중반 단계가 강력한 챔피언들로 한 번 더 굴려나가기만 하면은 T1도 분명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먹고 그럼 빠져나가는 거 한번 노려보는데 궁극기 네. 있죠 지금 요네?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그 뒤는 바로 오너 선수의 동선도 있었습니다. 되게 밸류를 따져봤을 때 사이온과 크산테 약 우위 느낌이 있고 저는 마오카이 앨리스도 마오카이 약 우위 느낌이 있어서 원딜까지 포함하면 T1도 그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징크스가 전멸이 없는 턴에 이제 한 번 더 당하는 게 위험했던 건데 네. 그동안 이제 철저하게 사리면서 그 소환사 주문이 쿨이 도는 걸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상대가 좀 어설프게 들어오면 반격할 수 있는 각이 나왔단 얘기라 T1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마오카이도 한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오너 선수. 자 제카와 클리드가 부지런히 이 하천 주변을 그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으로 빠져있었던 라이프의 하이머딩거 역시 드래곤 둥지 앞쪽을 일찌감치 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바이퍼가 버티고 있는 게 바텀 지역. 하지만 그 위치 일단 13부터가 진행하는데 맞았어요. 포스터 걸렸고요. 뒤에서 근데 탈출할 수 있나요? 코라카 궁반 궁극기하게 제대로 탈출을 한 번 더 하면서 탈출을 결국은 저기야! 마무리. 리더. 칼레드가 물어떴습니다. 야 앨리스 가져온 거 제대로 이득 보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앨리스 뭐 초반에 타임 출발했습니다만 앨리스가 해줘야 되는 초반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러면 미드 라인 한 번 더 밀고 혹시 카사딘 내려오면서 바텀 압박도 이어가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분명히 앨리스가 조금 꼬인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클리드가 그것 좀 꼬였다고 해서 본인이 앨리스기 때문에 해야 되는 플레이들을 겁내진 않았어요. 아 예. 결국 거기서 성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1. 그리고 이 킹겐의 사이언도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 나오는 픽인데 야 여기서 일단 요네 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그쵸. 2도 빠져있는 거 체크했고 네. 움직이는 거 예상해서 위치 보이자마자 바로 순간 이야 그런 와중에도 소라카 변수가 나오면서 그죠. 혹시나 사나 싶었지만 아까 빼놓은 전멸이 또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레이드가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전멸까지 쓰면서 추격하면서 상대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대1이 됐고요. 자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뭐 전령도 활용하고 뭐 긁어내는 건 있었는데 하나생명 e스포츠가 최근의 경기 정말 사뭇 다른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주면서 상대편을 좀 압박하는 장면들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드 타워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령 주면 깨질 확률이 있으니까 빠르게 미드 바텀 듀오 파견하면서 먹는 상황. 네. 그리고 드래곤이 1분 남았는데 그 전에 전령을 지울 수만 있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네. 원래 이때 먹는 전령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용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전령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견제가 이거 좀 나올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미드 쪽 30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드래곤 당장은 크산테의 도움이 없으면 아래쪽 4대4 싸움이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어서 T1 판단 잘해야겠는데요. 양탑 솔러들은 모두 지금 순간이동을 들고 있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아래쪽으로 오너. 근데 쉽사리 자신의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는 제카고요. 본대 쪽 전령 풀면서 용 각을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킹겐도 정비하고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이게 T1 쪽이 레드 정글에 넣어둔 와드라던가 마오카이 존재를 생각해보면 시야 장악에는 큰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무난하게 성장한 카사딘이 휘젓는 구도라던가 혹은 이제 드레이븐의 궁극기가 돌아오고 나서 그게 한번 터지는 한타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당장의 전투력만 따지고 보면 사실 드레이븐과 딩거, 앨리스를 갖고 있는 하나생명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징크스라는 챔피언은 좀 더 성장이 필요한 챔피언이고 그러다가 스택이라도 어떻게 뭐 저기가 뭐 저거 터지면 좁혀 뭐 봅니다. 벽 건너편의 정보를 얻고 아래쪽으로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T1. 그래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시야 일단 뺏기기 싫은 것 같아요. 묘목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시야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시야 싸움 해주고 있고요. 물론 묘목도 나름 사이온이 그냥 지울만 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쉴드 키고 밟으면은 뭐 딜이 많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자 미드 쪽에 전력 풀었습니다. 쿨감신까지 갔고요. 자 전령을 어쨌든 틀어막기 위해서 인원수들이 근데 전령이 좀 뒤쪽에 하고 있는데 깔려서 네. 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전령 한번 치나요? 전력 아하. 끊었고요. 생각보다 뒤에 깔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데 성공. 네, 그러면 사이언 위치 보였고 그래서 공간을 어쨌든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라카의 유지력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전령을 풀어서 상대를 흔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령턴이 날아간 거에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미드 타워. 미드로 그냥 가죠. 그냥 이거 내놔. 대자연에 와서 밀고 미드 포탑 밀었고요. 정화도 빠졌고요. 마오카이가 만화가 없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 주도권은 당장은 하나생명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생명 쪽은 상대가 궁도 썼고 컨디션 관리도 조금 애매해진 게 있으니까 이거 빠르게 가야죠. 삼용. 오. 체크 확실히 한번 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 얻어낸 건 이거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래곤을 수비하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텀 지역에 수비를 위해서 복귀. 자 제과 1대1 그림인데 아래쪽에 라이프가 근처에 다가왔고요.
그래서 징크스를 좀 더 키울 생각으로 용을 편안하게 내주는 T1인데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3용 챙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 4용 때 강제할 수 있거든요, 싸움. 결국 뭔가를 위해서 오브젝트를 그냥 준다는 건 준 쪽의 입장인 거지 가져갈 쪽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드레이븐에다가 카사딘도 키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3용을 그냥 완성시켰네?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정말 그 클리 선수의 앨리스의 그 집중력이 여기까지 연결이 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는 팽팽한데 드래곤이 일방적으로 좀 하나생명 e스포츠 쪽이니까. 저는 이 사이온도 좀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간간히 해외에서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그래서 뭐 오른 사이온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킹겐이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심심찮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사이온의 존재감으로 바텀에서 다이브 성공시켰죠. 그리고 묘목 압박을 줄 수 있는 걸 혼자 다 걷어내는데 성공했고 네. 네, 탑에서 그 상태랑 라인전 반반 이상 가주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중간중간 궁극기 활용해서 탑 철거하는데도 성공했고 이게 마오카이가 지금 아이템이나 저 강타 보시면은 빌드 자체도 요목 쪽 특화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사이온이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네 이것도 붙들고 늘어지다가 궁극기까지 근데 오, 넘어갔는데 하지만 네. 더 추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T1이 워낙에 이 사이드 푸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노려주는 하나 생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래쪽에서 카사딘이 지금 라인을 먹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들려서 공만 뽑은 거니까. 그리고 뭐 킹겐은 몸을 숨기면서 페이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들도 올라옵니다. T1에 그 사이에 빈 아래쪽은 제카가 섭취 중인데 뒤쪽으로 제우스가 돌아 나오고요. 네, 잡기는 어려워도 몰아낼 생각. 지금 보시면 카사딘이 이 게임 내에서 CS가 1등이거든요. 오 예. 이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영겁의 지팡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16레벨 찍히는 타이밍이 오게 되는데 그 타이밍 카사딘이 굉장히 맞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나란히 이쪽 골드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사이드를 서로 위치를 바꿔서 싸우고 있는 미드탑. 예. 하나생명 이번 경기도 뭐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드레이븐이 있는 게임들이 종종 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포석들을 다 만들어놨고 좀 느긋하게 다음 용싸움을 보면서 그 중간중간 사이에 아까 크리드 선수가 요네의 궁을 뽑는 것처럼 한 번씩 찔러주는 걸 섞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큰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그렇죠. T1의 사이드 플레이를 한 번씩 태클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4용 타이밍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용 타이밍 한 2분 20초인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좀 정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오, 사이온 아이템 보니까 좀 때리기 싫을 것 같은데요. 작숑모 뭐 그렇죠. 이런 근처에 있기만 해도 체력이 다는. 이게 뭔가 생각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킹겐 이런 카드 정말 믿음직하네요. 정말 킹게니기에 쓸 수 있고 심지어 원딜이 바이퍼로서 캐리력을 도와주기에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 쪽도 아이템을 방관을 좀 빨리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저걸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걸 안 때리는 게 베스트긴 한데 때리기 싫다고 안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온이 또 생각보다 딜이 많이 세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다가 된통 혼납니다. 일단 마오카이는 리안드리까지 나오면서 탱커 잡이 역할을 본인이 좀 해줄 생각을 하고 있죠. 저게 또 솔로 랭크에서 꿀잼 빌드로 유명한데 종종 나오죠. 네, 더군다나 솔 AP라서 확실히 AP 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결국에 사이온이 저 묘목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는 순간이 오면 T1 입장에서도 시야 싸움에 있어서 할 말이 생깁니다. 아니 좀 가뜩이나 그 묘목을 커트해내면서 이동했었던 킹겐의 사이온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성장세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드래곤을 싸우면서 이제 강제 싸움이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T1이 양보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냥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러면 용 쪽에 말씀하신 대로 10명의 선수가 모여들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옵저빙 쪽에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카사딘이 영겁이 터졌고 경험치도 지금 꽤 많이 쌓여 있어서 곧 16렙. 곧 강림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지금 하나생명 e스포츠가 굉장히 잘 쌓아놓은 셈인데 이번 웨이브를 먹으면 용 하나씩 먹으면서 약간 조금 더 모자라네요. 사실 카사딘이 만렙보다 16렙이 더 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잖아요. 벌크업도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최적의 체중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16레벨. 일단 최대한 묘목으로 시야 싸움 하고 싶어하는 T1이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긴 해도 결국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가야죠. 이거 여기서 사용 주는 거는 좀 타격이 하나생명 e스포츠는 기회거든요 이거. 예, 치고 나가야죠. 와 근데 저 묘목을 그냥 사이온이 몸으로 지워버리니까. 아니 이게 데카가 블루까지 먹은 상태라 이거 카사딘 좀 많이 무섭겠는데요. 제파가 일단 1대1로 막 때리고 있어요. 그냥 막 혼자 밀어내죠. 네, 사이온 버텨주고 있고요. 자 조금씩 내려옵니다. 더 당겨줍니다. 대낙상각타를 피해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T1이고요. 일단은 미드 주도권 뺏겼기 때문에 먼저 치는 하나생명. 자 그리고 아주 미디언들은 일단은 2차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백으로 빠졌고요. 카사딘 위치 가지고 위쪽에 포지션 잡아서 정면으로 들어가나요? 페이커, 들어갑니다. 페이커, 클리어를 봅니다. 페이커, 클리어를 페이커. 왔어요. 앨리스 초식에 클리어를 빙크 붙고 있고. 찍고. 일단 위에 카사딘. 빠졌습니다. 위에 카사딘. 자 근데 아래쪽은요. 제우스는 끝까지 빠졌고요, 제우스. 바이퍼를 밉니다. 바이퍼가 일단 드리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그런데 사이온 저 먹고 대적은 너무 크다. 들었어요, 들어오시고요. 나머지 전투는요. 그러면 징크스 달려요. 사이온이 빅겐. 박습니다. 징크스 그리고 던져낼 수 있어요. 아 신난다가 그 와중에 페이커 아 신나지 않아요. 페이커는 페이커는요. 페이커는요. 잡혔고요. 이러면 고마현 씨가 얼마나 고마현 씨. 고마현 씨가 터지지 두바이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아, 생명. 사용 스틸에 이은 한타 승리. 6대1 드래곤 영혼까지. 이건가요? 이게 하나생명의 정답이었을까요? 이게 묵직한 하나생명. 묵직한 조합을 쓰기 시작한 2세트부터 경기력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름부터 묵직하잖아요 이쪽은요. 아 시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터질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결국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걸어야 되다 보니까 앨리스 쪽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었는데 초시계로 어그로 핑퐁. 그리고 위쪽에 카사딘이 상대를 어그로 끌면서 다시 또 핑퐁. 그쵸. 뒤쪽에서는 총공세가 각이 잘 안 나오도록 드레이븐이 한번 드리블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레이븐이 그 상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다. 시동을 딱 걸고 들어가니까 그냥 마오카이 잡히고 사이온이 안 쓰러져요. 또 초시계 핑퐁. 야 진짜 근데 교전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네요. 야 기가 막힌 킹 그리고 탱커 진짜 예술이네요. 예, 뭐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 아 이거 터졌네요. 1,800원. 야 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데요. 이러면은 이거 와 이거 너무나 깜깜해졌는데 목표는 현상금이 생겨버렸습니다. T1은요. 이게 징크스 역할이 꽤 중요한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드레이븐이랑 코어 아이템 차이만 봐도요. 그냥 드레이븐이 가서 툭툭 치면 징크스가 쓰러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쿠반으로 가야지만 강한 조합이었는데 사용도 먹혔고 지금 템포라면 사실 장로까지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미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미 체격이 너무나도 커졌고요. 자 그리고 격차가 이렇게까지 심리하게 벌어졌습니다. 5명의 선수 모두 골드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텀 좀 뚫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야 이런 것도 당당 하나 기분 빙겐. 나쁘고 지금 사용 대지영혼 들고 지금 뛰어가는데 실드량이 이거 그냥 킹겐을 누가 뚫지 얘기. 어이구. 근데 이쪽은 뚫을 수 있죠 또 바이퍼는. 그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파병 남자 그 장면 아니에요. 툭 건들면 구마에서 막 난리가 나고요. 결국 탱커 잡는 건 원딜인데 원딜 성장차가 말이 안 되거든요. 침묵 나면 어때? 말없이 때려요. 그냥 손패 교환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리고 그냥 미드는 뚝뚝 제카가 밀고 밀어요. 들어옵니다. 다 밀려요. 다 밀려요. 이거 이미 4소를 찍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생명. 자 이거 쌍억제기 깨고 나면은 웬만하면 대분의 경기가 체크메이트거든요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어요? 아니 킹겐 어떻게 하나요? 아직도 드레이븐? 체력이. 드레이븐이 지금 스펠이 없어서 어떻게든 드레이븐 한번 노려볼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앞라인에 서 있는 저 단단한 성벽이. 저 킹겐 어떻게 해요? 이 킹겐. 그러면 아니 저 다 듬직한 깼는데요. 근육이. 위에 쌍둥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었는데 먼저 들어가서 이거 큰 파밍 거예요. 그래도 근데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드레이븐이 뚫어버립니다. 앞쪽 뚫어버리죠. 달립니다. 제카 제카, 밟았고 제카. 구마유 실천사. 아 징크스 쓰러지면 누가 딜하나요? 다 왔죠. 더블킬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에이스를 띄우며 싹다 뚫어놨어 하나생명. 하나생명의 시야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었어요. 3연패 끝납니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하나생명의 스포츠입니다. 와 하나생명 그동안의 경기에서 뭔가 이기는 세트마다 좋은 얘기를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치를 패배했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들의 칼라에 맞는 그런 조합을 찾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승리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근데 이게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T1이라는 가장 이번 스플릿 거대한 산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생명이요. 그렇죠. 가장 기대했던 바이퍼의 움직임이 팀적인 지원이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캐리력 보강했고요. 사실 오늘 시리즈에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킹겐의 탱커 챔피언